이게 결국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란 얘기를 하면서 기사 내용에서 핵심적으로 또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건보료가 너무 높다. 근데 저는 이거 10분 공감합니다. 왜냐면 이 준조세인 4대 보험 때문에 사실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상이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싸움 붙이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이번 볼 거는 알바생보다 못 버는 사장 100만 명이, 진짜 100만 명이나 되나요? 100만 명이고, 그래서 밤에 뭐 대리운전 뜁니다. 라고 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 나오죠. 첫 번째로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그 OECD 국가보다는 두세 배 이상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자영업을 많이 하는 형태기는 하죠. 뭐 그게 이제 고용의 안정성을 떠나서 이제 고용 비용에 대한 이제 다른 동상이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황 속에서 최저임금은 계속, 그리고 임대료는 계속 상승을 했죠. 알바가 250만원 버는데 점주는 200만원 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저는 이제 아주 영세한 이제 식당 아니면 편의점이 대표적일 것 같아요. 편의점, 제가 아시는 분들도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가착취 노동자예요. 본인이 야간 안 뛰면 딱 그 돈 시급만큼 법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못 버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 일을 하면 몸이 건강이 많이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드는 거죠. 그리고 건보료는 직원 최고 소득만큼 납부를 하는 거죠. 왜냐면 아래 기사에서 나오겠지만 내가 건보료를 측정하는 기준이 가장 급여가 높은 사람 직원의 그 최고 소득만큼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자영업자가 5년간 3,600원 추가 징수라고 신고 기준보다 수십 배 더 내기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알바생보다 돈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비용을 제외하면 정작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적어서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누가 자영업자 하라 그랬냐, 누가 뭐 칼 들고 협박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죠. 특히나 이제 사실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본인의 이제 능력이 어떤 걸 뭐 특정적으로 다시 또 이직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마냥 놀 수만 없기 때문에 자영업에 대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적어지죠. 왜냐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자영업자 쪽은.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또 일부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또 넘어가서 대리운전 등 투잡을 하면서 수익을 메우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실업이 좀 많이 늘어나서 그때 배달 알바도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거죠.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한 방식이니까. 13일에 보건복지부랑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했죠. 자영업자 건보료 간주 납입 현황에 따르면 이 버서월의 간주 규정이 그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 그러니까 이 규정이 결국 뭐냐라는 얘기인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이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이 사업장에서 최고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으면, 난 소득이 더 적지만 직원에게 임금을 내가 번 것보다 더 많이 줬으면 그 금액, 직원이 받는 급여 기준으로 건보료는 내야 돼요. 알바보다 결국은 내가 못 벌었다는 얘기예요. 못 벌었는데 건보료는 직원 최고소득 기준으로 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억울할 수 있죠. 진짜로 내가 실질적으로 번 건 인건비 떼고 재료비 떼고 하니까 직원 알바보 비용보다 내가 덜 벌었는데 내가 지출해야 되는 건보료는 알바의 급여 비용으로 내라고 하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명이 지금 이르니까 진짜로 말 그대로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님이 된 거네요. 한편으로는 진짜 좀 충격적이죠. 100만 명이면 진짜 많은 인원수라고 비춰줄 수밖에 없는 데 자영업자가 추가로 낸 건보료가 그래서 지난 5년간 3,594억 원에 달했죠. 그러니까 이제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직원의 기준으로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자영업자의 사업장 대다수는 영세 사업장이다. 진짜 영세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21년 18만 4천 정도 되는 곳에서 간주 규정 적용 사업장 중 5인 미만이 15만 4천. 압도적이죠.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걸 보는 이제 노동자의 시각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이제 세금 업무 처리를 해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건비 비중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장님이 별로 가져가질 못하니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업종은 3년 내에 폐업률이 거의 30% 이상이고 7년 내에는 50%가 넘어요. 압도적으로 폐업률이 대한민국 엄청 높습니다. 물론 이제 그 폐업이 잘 돼서 개인 사업자가 뭐 법인으로 바뀌어서 폐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거나
그런 다양성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자체도 17년도부터 급격하게 올랐죠. 정말 급격하게 올랐어요. 뭐 16% 오르고 10% 오르고. 그래서 이제 좀 단계의 수순을 밟아가면서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올렸잖아요. 전 정권에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너무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또 확 낮췄어요. 그러면 오히려 또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기적으로 올려야지 그 반발감이 덜한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사회 불합격이 그 다음에 오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23년도에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됐죠. 이제 곧 10,000원이 넘을 겁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하면 이미 10,000원이 넘죠. 왜냐면 대한민국은 주휴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이 일을 안 해도 줘야 되는 그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급여의 지출이 아주 높아지죠. 건대 입구에서 음식점 운영하는 K 대표는 뭐 최저시급으로 알바를 구할 수조차 없다. 그래서 월급을 올려야만 구할 수 있다. 직원 한 달에 월급 300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내가 충당을 하고 있다고 대리 띄어서 뭐 그런 말이죠. 근데 누굴 위해 점포를 운영하는가? 이거는 정말 대표님들과 얘기 나누면 진짜 이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수익이 어려우니까 그 직원분들 전부 다 이제 권고사직 시켰죠. 권고사직 시키고 그 다음에 혼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혼자서 운영을 하면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수익 창출을 못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 김상훈 의원이 이제 말을 했죠. 자영업자 소득률 파악률이 90%를 넘어선 만큼 현실에 맞춰서 이 사용자 건보료 간주 규정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건 쉽게 못 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 건보료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그런 걸 바꾸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근로자이신 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분들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누구 편을 들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실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필드에서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직원 한 명을 내가 채용을 할 때 실제 지출은 얼마일까를 사업주분들이 생각할 때 그럼 자 보세요. 세전 월급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2달이니까 3,600 쓰겠네 라고 하는 순간 그 사장님은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 사장님은 사업 접으셔야 돼요. 그냥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건 안 돼요. 사장님이 마인드가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열겠다는 건데 그런 분들은 2년 안에 폐업하세요. 무조건 2년 안에 폐업합니다. 진짜 미친 짓이니까 그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결국은 세전 월 300만 원 그러면 그럼 이 사람이 12달 일하면 3,600이 아니란 얘기인가? 당연히 아니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3배 이상은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왜 그런지. 이 근로자 수령액 나오잖아요. 근로자 수령액이 그러면 근로자 얼마 받냐? 300만 원이면 이 4대보험이랑 원천징수 쭉 떼고 하면은 26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건 260만 원이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 뭐냐면 300만 원에 건보료 반절을 내야 되잖아요. 4대보험 반절씩 부담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 그 장기요양이랑 고용보험만 넣었는데 사업자만 내는 추가적인 그 고용보험 관련된 비용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327만 원이라 써놨는데 이거보다 더 냅니다. 이거보다 무조건 더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만 하더라도 지금 몇 프로가 차이가 나죠? 거의 20%가 차이가 나요. 왜냐? 이 건보료의 차이거든요. 이게 얼추 계산했을 때 한 9%, 8% 돼요. 그럼 이 차이가 결국은 각자의 동상이몽을 만드는 조건인 거예요. 그럼 나는 260밖에 못 받아 라고 근로자는 생각하고 사업주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330만 원이나 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갭차가 얼마죠? 거의 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큰 거예요. 노동자는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는 일하면서도 나 이거밖에 못 벌면서 사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주는 내가 이만큼이나 주는데 이 정도 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괴리감을 빨리 마인드셋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근로자도 불행하고 사업주도 불행해요. 정말 최악입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평균액으로 가격을 매겨봤어요. 연봉 3,600만 원 근로자의 연 예상 지출액은 얼마냐면요. 사업주 입장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나와요. 거의 1.3배. 4,6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왜냐면 연봉에다가 4대 보험이 얼추 10% 잡으면 그 30% 정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600에서 이거 360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퇴직급여 1년 근무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10% 정도 줘야 된다 생각해. 한 달치 급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연차 유급 안 썼을 땐 휴가수당 줘야 되고 복류생 급여. 요즘 일하는데 노동자한테 근로자한테 식비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그 식비 같은 것도 만약에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니폼을 입혀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갖가지의 비용들 그리고 사무실 뭐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 컴퓨터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얼추 계산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나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잡고 스타트를 하셔야 돼요. 이 생각도 안 하고 사업을 하신다라는 건 정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600의 근로자를 모신다라고 하면은 4,500
1,500만 원을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000만 원 이상은 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근로자는 그러면 실제로 얼마 받느냐? 근로자는 4대 보험을 떼고 받아야 되니까 여기 실제 수령액에 그냥 곱하기 11을 했어요. 왜냐면 세금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만 큰 오차 범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해봤자 100만 원도 안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얼마를 받냐면 근로자는 3,100만 원을 받아요. 3,1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차이가 얼마죠? 차이가 1년에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그러니까 이 그 사업주는 나는 4,600이나 주고 널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로자는 나는 3,100만 원 받고 일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동상이몽이에요. 근데 이 동상이몽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이 4대 보험에서 다 생기는 거예요. 4대 보험이랑 퇴직급이랑 그런 제도에서 다 생기는 거죠. 근데 제도가 바뀌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급여가 올라갈수록 여기에 부과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왜냐 이것들은 근로소득의 근로 금액의 몇 프로씩을 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들 올라갈 겁니다.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아마 이제 내년에 올해 말에 이제 그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민연금 재산정 그런 것들 기준점 다시 잡잖아요. 내년에 국민연금 100% 오릅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 한 12%에서 13%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9% 걷는데 9%를 반절씩 4.5%씩 걷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강제잖아요. 근데 이게 12% 13% 되면 이제 6%씩 거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6%면 300만 원에 6%면 얼마죠? 18만 원이에요. 확 올라가요. 그러면 동상이몽이 점점 커질 거예요. 건강보험 해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해마다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장기요양보험도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올라가면 이게 어느 순간 거의 20%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살인적이에요. 살인적. 그럼 진짜 동상이몽이에요. 그러면 근로의욕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말하면 들어요. 북유럽이 약간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내가 너무 많은 금액을 떼니까 근로의욕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린 그게 선진국이고 복지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로의욕 자체가 낮아서 나라의 생산성이 낮은 거예요. 그건 천천히 사멸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이 직원을 한 명 채용할 때 얼마 드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기점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